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업 시간에 보면 아마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암석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암석에 관한 메커니즘 좀 얘기 좀 해보기로 하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암석에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자, 일단 우리가 야외에서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 세 암석은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구별이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광물질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관계를 요 밑에 있는 두 개념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요 위의 부분, 요 위의 부분은 바로 여기 보면 어떤 물질이 화성암이나 퇴적암이나 변성암을 만들어 놓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물질들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또 암석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얘기를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화성암은 그는 물질이 뭐냐? 바로 멜팅 록이죠. 즉 마그마. 여기 보면 딥 클러스트 이렇게 되어 있죠. 딥 클러스트, 어퍼 멘틀. 요 위치에서는 결국은 암석들이 녹은 상태로 존재하죠. 녹은 암석. 쉽게 말하면 마그마입니다. 보통 우리가 용암이라고도 하고. 그랬을 때 깊은 땅 속에서 녹은 상태로 있는 암석 성분. 이것이 화성암의 재료죠. 소스 오브 메탈이에요. 자, 이 녹은 물질이, 마그마가 어떻게 화성암이 되느냐? 즉 크리스탈라이제이션, 결정화 또는 뭐 응고. 여기 괄호에 보면 솔리디피케이션. 자, 이건 응고라는 말이고, 이거는 결정화란 말이죠.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액체 상태가 고체화되는 거죠. 자, 이 관계가 화성암입니다. 두 번째 보면, 두 번째를 보면 여기 보면 지표에 노출된 암석이죠. 자, 지표에 노출된 암석은 우리 앞에 대기 대순환 사이클에서 바로 풍화와 침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지표로 노출된 암석의 풍화와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 이것이 바로 퇴적암의 재료죠. 이러한 재료가 쌓인다고 해서 퇴적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느냐? 자, 바로 세디멘테이션, 시멘트화 작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석화, 고화 뭐 이런 말도 다 씁니다. 퇴적이 되고 배리얼. 자, 이게 석화, 고화 되려면 높은 압력을 받아야 되는데, 자, 결국은 높은 압력을 받으려면 단단하게 오래 두껍게 쌓여야 되겠죠. 자, 퇴적이 되고 더 쌓이고 결국은 그 압력을 받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고화작용 또는 석화작용이 일어나서 단단한 퇴적암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면 변성암은 뭐냐? 자, 변성암의 물질은 화성암이 될 수도 있고 퇴적암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암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모픽의 소스의 개념은 어떤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고온, 고압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온, 고압 상태가 되려면 어느 위치냐? 바로 딥 크러스트 또는 어퍼멘트. 땅속 깊은 곳에서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게 되면 결국은 기존 암석, 화성암이든 퇴적암이든 뭐 다른 기타 변성암이든 그것이 결국은 프로세스에서 재결정 작용을 일으켜서 새로운 메타모픽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서 재결정 작용을 영어로 보면 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은 여기 있었죠. 같은 크리스탈인데 재결정이란 말을 했습니다. 재결정. 그러니까 기존 암석에 있던 광물 성분이 녹아서 다시 굳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재결정이 뭔지를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한번 비교해 봐요. 자, 이와 같은 그림이 나타나는 원인이 뭐냐? 결정화된 광물질들이 이렇게 등질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화성암의 특징이에요. 화성암의 특징.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뭐 흰색도 있고 약간 붉은색도 있는데 요것이 이제 요 컬러가 비슷하니까 이것이 석영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석영. 그랬을 때 등질적으로 이렇게 놓여있던 석영이 일단 녹은 요 고온 고압화에서 녹은 다음에 재결정 작용을 일으킬 때는 여기 고온 고압이기 때문에 압력을 받는 방향을 따라서 이 석영 성분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어떤 방향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방향성.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암석이 압력을 받았는데 그럼 어느 쪽에서 압력을 받았을까? 그런 얘기죠. 물론 상식적일 수도 있겠죠. 자, 바로 이쪽으로 또는 이쪽으로 압력이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기존의 석영 성분은 이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열을 짓겠죠. 자, 이런 것이 바로 결국은 새로운 어떤 줄무늬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줄무늬 구조를 우리 뒤에 또 한번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크게 보면 역리 현상이라고 우리 얘기를 했었죠. 자, 그건 또 다른 사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자, 이 그림에서의 줄무늬하고 이 줄무늬하고 이제 우리가 혼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재결정 과정에서 받는 압력에 의해서 새로 굳어진 어떤 광물질들이 한 방향을 따서 이렇게 열을 짓는 것이라면 이 그림에서의 이 줄무늬는 자, 여러분이 뭐라고 혹시 기억이 납니까? 자, 이런 줄무늬는 층리라고 하는 줄무늬죠. 그래서 퇴적암에서의 줄무늬는 층리, 그 다음에 재결정질 암석, 즉 변성암에서는 염리,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줄무늬 조금 성질이 다르죠. 그래서 바로 이 암석의 표면에 나타나는 모양만 가지고도 대략적으로 화성암인지 퇴적암인지 변성암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또 보기로 합시다. 여러분들 이것도 조금
그 헛갈려하는 부분이죠. 자, 이건 좀 이해를 잘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본 그림이 암석의 종류라면 이 그림은 화성암의 종류죠. 자, 여기 보면 화강암부터 섬노암, 반야암, 유문암, 안산암, 현무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6개 유형으로 나눈다는 것이죠. 6개 유형. 그런데 자, 이 6개 유형을 한꺼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그 패밀리, 어떤 세트 개념으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 어떤 세트 개념이냐? 자, 위에 여기 보면 이 세 암석을 한번 봐봐요. 예, 세 암석. 이럴 때 화강암, 섬노암, 반야암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성암이라고 되어 있죠. 심성암. 자, 요 밑에 요 부분은 요 세 암석을 말하는 겁니다. 요 세 암석. 요 그룹, 요 패밀리는 여기 보면 화산암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화성암은 심성암과 화산암으로 두 개의 계열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말을 하면 이 세 암석을 구분하지 말고, 그러니까 심성암과 화산암으로 구분된다는 거죠. 자, 앞에 첫 우리 그림에서는 이 화산암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분출암이라고 그랬죠. 분출암. 그래서 분출암과 화산암은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심성암을 구성하는 세 개의 암석의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암석이 이제 바로 화강암, 그다음 화산암, 즉 분출암의 대표적인 암석이 현무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몰라도 돼요. 최소한도 화강암과 현무암만 기억하고 있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이 계열과 이 계열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서 보면 괄호를 좀 들여다볼까요? 여기 조립질이라고 되어 있죠. 조립질. 그 다음에 여기는 세립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립질, 세립질 무슨 차이일까요? 자, 조립질은 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광물 입자들이 거칠다는 겁니다. 거칠다. 조립. 세립질, 아주 가늘다, 미세하다, 그런 얘기겠죠. 자, 육안으로만 봐도 크고 거칠어 보이죠. 작고 세밀해 보이죠. 자, 이러한 차이는 뭐냐? 이렇게 조립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암석들이 무슨 암석이기 때문에 그럴까라는 얘기죠. 이것은 바로 심성암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식은 것이 심성암인데, 자, 땅속 깊은 곳에서 식는 것과 땅 위로 올라와서 식은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땅 속에서 식을 때는 마그마의 열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즉 지열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암석은 천천히 식습니다. 천천히. 그런데 이 계열은 상대적으로 빨리 식죠. 이와 같이 냉각 속도에 따라서 결국은 이 입자의 크기가 조립이냐 세립이냐라고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위의 계열하고 저 아래 계열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자, 요 이제 이 계열 말고 이쪽 이 세트 이렇게도 구분이 되지만 요 세트는 이 세트는 결국은 무에서 결정되는 거냐 그런 얘기겠죠. 다시 말하면 화강암, 섭노암, 반려암이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화강암과 반려암 또는 유mol암과 현무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보기로 할까요? 요거 보죠. 자, 이쪽으로 갈수록 이 왼쪽으로 갈수록 실리카가 높아져요. 실리카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쪽 화강암이나 유mol암, 반려암이나 현무암 이쪽을 서로 가르는 기준은 실리카의 함유량입니다. 실리카 성분의 구성 정도입니다. 실리카가 뭐예요? 규소죠. 규소. Si. 원소 기호로 보면 Si. 실리카라고도 하고 규소라고도 하고. 그래서 바로 이 규소 성분이 많으면 화강암이나 유mol암, 규소 성분이 적으면 반려암과 현무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땅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자, 화강암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땅 위에서 만들어졌는데 유mol암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같은 땅이라도 같은 땅 속이라도 같은 땅 위라도 실리카 성분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계열은 어디에서 냉각이 되었느냐, 냉각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그 다음에 이 계열은 실리카 성분이 많은 마그마냐 적은 마그마냐. 그러면 아까 이 4개 암석은 잊어버리라 그랬죠. 그랬을 때 화강암과 현무암을 놓고 보면 화강암은 실리카가 많으면서 땅속에서 식은 암석, 현무암은 실리카가 적으면서 땅 위에서 식은 암석.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도 잘 기억을 해 두세요. 그럼 이제 요 밑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이걸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 이쪽으로 갈수록 규소가 많다 그랬죠. 실리카가 많아진다 그랬죠. 이 암석을 우리가 규장질 암석이라 그래요. 규장질 암석.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서는 실리카, 즉 규소가 적어지죠. 그러면 규소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광물 성분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차피 암석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럼 대신에 실리카가 적은 대신에 어떤 성분이 이쪽에는 많으냐 그런 얘기죠. 바로 철 성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철 성분. 그래서 바로 고철질이 된다는 겁니다. 고철질. 정리해 볼까요? 자, 이 안산암 계열, 섬도암 계열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규소 성분이 많은 암석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철 성분이 많은 암석이고 이렇게 해서 화성암은 6개의 암석으로 구분이 된다. 자, 어렵지만 잘 이해해 두면 여러분 앞으로 지형학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갑시다. 자, 조금 전에 그 화성암 얘기를 했습니다. 6종류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6종류 화성암이 만들어지는 그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땅속을 한번
들여다봐요. 자, 우선 여기서 보면 암주, 저반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암주, 저반, 병반. 자, 이럴 때 요 저반, 암주, 병반은 이거 자체가 마그마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고, 이것이 식어서 만들어진 심성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화성암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암석 입장에서 봅시다. 자, 이 저반, 암주, 병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게 지표면이 이제 여기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여기 이 부분이 지표면이죠. 이렇게 지표면. 이 지표면 아래쪽 땅 속에서 식은 거죠. 땅 속에서. 자, 바로 이것이 심성암입니다. 심성암. 화강암을 대표로 하는 심성암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성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삐죽하니 자,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평탄한 지표면 위로 삐죽하니 마그마가 올라와서 식은 거죠. 식었어요. 그럼 결국은 이 부분은 화산암이 된다는 거죠. 분출암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크게 화성암의 두 종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관입이라는 말을 썼죠. 관입. 조금 전에 관입암이라는 말을 잠깐 했었죠. 자,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지각, 기존 땅 기반암을 뚫고 마그마가 뚫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관입이라는 말은 관입. 그래서 이 심성암을 다른 말로 관입암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관입이 되었다. 관입. 이럴 때 관입된 마그마가 식을 때 이렇게 거대한 암석 덩어리로 식는 것이 아니라 가느다란 줄무늬처럼 가느다란 어떤 줄처럼 굳어지는 것이 우리 잘 아는 다이크, 그 다음에 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설명했었죠. 거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지표와 수직된 방향으로 식은 것을 다이크, 암맥, 그 다음에 지층을 따라서 수평으로 이렇게 누운 것을 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실은 몰라도 되는데 알고 있으면 더 좋죠. 실이나 다이크는 관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입에 대한 개념을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퇴적암입니다. 퇴적암은 어떤 그 침식 운반된 물질이 퇴적되어서 이제 쌓인 것이니까 결국은 어떤 퇴적물이냐에 따라서 그 퇴적암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가장 입자가 작고 점점 커지죠. 이것을 수치로 표현한 것인데 이 수치는 학자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요? 이 중에서 나름대로 학자들 간의 합의를 본 기준이 있습니다. 자, 바로 요 2mm죠. 요 2mm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모래와 자갈을 구분하는 기준은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러한 기준들은 별 의미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쨌든 퇴적암은 구성 물질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 보면 점토, 2토,
실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이것도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요, 이토란 말은 잘 쓰지 않고 보통 점토와 실트를 나누기는 해요. 가장 입자가 고운 것이 점토라면 그 다음이 실트, 그 다음 이제 실트를 넘어가면 모래가 되죠. 이렇게 보면 일반인들은 실트와 점토를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둘을 하나 묶어서 실트질 계열 또는 점토질 계열 이렇게 해도 무난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세디멘탈 록 하면 구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실트와 클레이 계열이 퇴적이 돼서 만들어진 것은 그냥 보통 우리가 여기 머들록 또는 뭐 실트 스톤이라고 해서 따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이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어떤 책에는 여기 쉐일이라고 또 표현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쉐일을 기억해 두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쉐일 또는 머드스톤, 머드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암 또는 혈암 이렇게 아마 같이 알아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모래가 퇴적된 사암, 자갈이 퇴적된 여감, 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암, 사암, 여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그런데 뭐 하나만 어차피 그림이 나왔으니까 여기 여감을 보면 오른쪽에 강여감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인 여감은 자갈인데 이 자갈이라고 하는 것은 유수에 의해서 마모되고 침식 운반돼서 쌓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둥글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각진 여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자, 이것은 유수의 작용이 아니라 화산 폭발과 같은 폭발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갈들이 쌓인 경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앞에 이제 토를 단다면 화산성 강여감 이렇게 또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여기 있듯이 스페셜 타입이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 퇴적암에서 그래서 퇴적암에서는 이 세 가지 이암, 사암, 여감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하나 더 덧붙일까요? 나중에 자, 여감, 사암, 이암이 한 장소에 존재할 때 똑같은 풍화 침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암석의 구성 성분에 따라서 똑같은 풍화 침식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특히 이제 둘을 비교해 보면 사암과 이암이 공존할 때 같은 시간, 같은 메커니즘이라면 훨씬 이암이 쉽게 침식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사암과 이암을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 이제 뒤에 건조지형에서 우리가 배웠던 바로 버섯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폭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암층에 따른 차별 침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암석을 공부하는 것은 암석 학자가 되기 위한 건 아니죠. 이런 암석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각 유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특징들이 우리의 최종 관심사인 지형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제 바로 여기에 우리가 암석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들어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퇴적암을 마치고 다음 사진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는 변성암입니다. 세 번째죠. 변성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자, 이 그림은 변성암이니까 오른쪽이 변성암이죠. 변성이니까 무엇이 변성이 됐느냐 그런 얘기겠죠.
무엇이? 자, 기원암이죠. 기원암. 그래서 여기 보면 쉐일은 결국은 슬레이트가 되고, 자, 조금 전에 퇴적암에서 쉐일이 있었죠. 바로 쉐일. 그게 쉐일입니다. 자, 머드스톤, 이암이라고도 하고, 자, 이 쉐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변성암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쉐일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럴 때 가장 아주 보편적인 변성암은 편마암이에요. 편마암. 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암석이 바로 이 편마암입니다. 이 편마암은 영어는 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왼쪽 보세요. 화강암이 변성되어서도 만들어지지만 쉐일이 판암이 되고 편암이 되고 궁극적으로 편마암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마암이 되는 방법은 이런 아주 길고도 오랜 시간을 거쳐서 되는 방법이 있고, 간단하게 화강암으로부터 오는 방법도 있고,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편마암은 변성암의 대표적인 이해죠. 자, 다른 것들은 뭐 여러분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이 편마암만 이해를 해도 우리 암석에서, 지형에서 충분히 그 개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마암, 편암, 판암을 중심으로 어떻게 변성암이 슬레이트, 쉬스트, 나이스로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이 어떠한 특징적 차이가 있는지, 자, 그 얘기를 조금 해보기로 하죠. 이 그림이 어차피 나왔으니까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여기 귀암은 샌드스톤이 변성된 거죠. 삼이 변성된 거죠. 자, 여기서 쉐일과 샌드스톤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쉐일보다는 삼이 강하죠. 강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삼이 변성작용을 받아가지고 규암이 되어버리면 이 규암은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암석은 쉐일, 샌드스톤, 규암, 이런 암석들이 공존할 때 결국은 그 암석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의해서 결국은 차별 풍화, 차별 침식을 받고 지형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변성암에 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그림에서 변성암의 특징적 줄무늬를 뭐라고 했나요? 뭐 몇 분 전에 한 얘기니까 바로 여기 염리라고 그랬죠. 염리죠. 염리. 자, 이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페어렌틀락 모암이 있죠. 모암. 자, 여기 또 역시 그 이그젠플을 쉐일로 얻었습니다. 쉐일은 퇴적암이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잘 보이든 안 보이든 층리가 나타나죠. 층리. 그것이 바로 베딩입니다. 베딩. 그러니까 모든 퇴적암의 특징은 베딩, 층리가 나타납니다. 층리. 자, 이럴 때 모암으로서의 쉐일이 변성을 받기 시작하면, 자, 이 부분이 변성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화살 표시가 점점점 짙어지죠. 이 얘기는 변성 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겁니다. 또 시간이 오래 지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초기에는 슬레이트, 그 다음 단계는 쉬스트, 최종적으로는 나이스, 우리말로 옮기면 판암, 편암, 편마암, 자,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보세요. 일단 베딩이
이런 줄무늬로 바뀌었죠. 여기에서 이줄무늬는 사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어떤 공통점이에요? 누려보면 알겠죠? 자, 바로 수평적인 측리죠. 휘었죠. 경사가 졌죠. 왜 경사가 진다고 그랬죠? 무엇에 의해서? 그렇죠. 바로 압력이죠. 압력. 고온, 고압이라고 했으니까. 또 이 그림에서 보면 압력이 이렇게 작용됐다는 거죠. 압력을 받게 되면 이 방향으로 줄무늬가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그럴 때 변성 정도가 강해지면 줄무늬도 더 휘어지고 그래서 슬레이트, 쉬스트, 나이스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우리 야외에서 이 셋을 구분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편마음은 이 줄무늬가 굉장히 이것에 비해서 보면 굵고 두껍기 때문에 구분은 되긴 돼요. 그 다음에 이 구부러진 정도가 불규칙하고, 그러니까 구분이 되긴 되는데 명쾌하게 구분하기 쉽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변성암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염리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메커니즘과 관련이 되어 있다. 자, 이럴 때 이러한 줄무늬를 여기서는 베딩이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벽계, 편리, 밴딩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도에서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이 용어 자체는 별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변성암의 원리, 변성암이 발달한 원리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암석의 사이클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첫 그림에서 록 사이클을 얘기했었죠. 자, 그거를 다시 이제 모식적 좀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랬더니 또 어떤 학생은 더 복잡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해를 잘하면 여기서 보세요. 자, 우선 자, 순환 사이클이니까 출발점이 있어야 어떤 사이클이 그려지든지 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마그마를 한번 이제 시작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쿨링 또는 결정지라 작용이라고 했죠. 식으면 뭐가 된다? 바로 화성암이죠. 화성암. 이 화성암이 노출이 돼서 대기 대순환 사이클을 만나면 풍화되죠. 자, 이 풍화라는 개념 속에는 풍화, 침식, 분발이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웨더링이라는 말은 기존의 암석이 해체가 된다는 겁니다. 부서진다는 뜻이에요. 웨더링.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웨더링이라는 개념은. 자, 그러면 결국은 기존 암석, 특히 여기서 이제 화성암이니까 화성암이 해체가 돼서 여러 조각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 그 조각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점토, 실트, 그 다음에 모래, 자갈, 그렇죠. 자, 그러한 것들이 쌓이겠죠. 세디먼트, 퇴적이 되죠. 이 퇴적된 퇴적물이 또 강한 압력을 받고 또 열을 받게 되면, 여기서는 열보다는 압력입니다. 그 압력을 받게 되면 단단하게 굳어지는데 리티피케이션, 자, 고화작용이라고도 하고 또는 석화작용이라고도 하고 또 세디멘테이션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퇴적물질이 단단하게 굳어지면 그것이 바로 뭐냐? 퇴적암이라는 거죠. 퇴적암. 그러면 화성암과 퇴적암이 만들어졌죠? 이때 이러한 퇴적암이 섭입작용에 의해서, 서브덕션이 있었죠. 섭입작용에 의해서
땅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면 해저지각을 따라서 결국은 고온 고압파에 놓이게 되고 메타모피즘, 변성작용을 받아서 바로 변성암이 된다는 것이죠. 변성암. 자, 이것이 아주 심플한 지구 순환, 지올로지컬 사이클에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이것 자체를만 놓고 보면 단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이 그려지는데, 자, 작은 화살 표시가 있죠. 이 퇴적암이 100% 땅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놈이 그냥 지표로 드러난 채로 그냥 존재할 수도 있죠. 퇴적암이. 이렇게 퇴적암이. 자, 그럴 때는 이 퇴적암은 바로 뭘 받느냐? 바로 또 풍화작용을 받죠. 자, 여기에서 마그마가 식어서 화성암이 된 다음에 풍화를 받듯이 지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퇴적암은 그대로 풍화를 받죠. 이렇게 보면 화성암이든 퇴적암이든 이 다음 단계로 바로 이행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또 하나의 화살 표시가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 변성암. 이 변성암이 다시 마그마로 녹기도 하지만 요놈이 그대로 융기에 의해서 지표면에는 노출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또 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바로 간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원래 사이클은 이렇게 그리는 것이 가장 심플한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요놈이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가기도 하고, 요놈이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암석 사이클은 이 부분부터 이렇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부분부터 적극적인 사이클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게 아이고, 잘못 눌렀습니다. 자, 다시 one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 two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 three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만 보면 세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죠. 화살 표시가 거꾸로 됐죠. 여기에서 보세요. 화성암이 그냥 지표에 노출된 상태로 있으면 풍화작용을 받게 되는데, 요놈이 딱 지각변동에 의해서 땅속으로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퇴적암이 땅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듯이 요놈도 미끄러져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화성암은 풍화를 받아볼 기회가 없이 바로 변성작용을 받죠. 그러면 이 세 개, 앞에서 얘기한 세 개 사이클에다가 요 화성암이 바로 메타모픽을 받는 요 사이클이 하나 추가되죠. 요 사이클. 자, 그러면 결국은 몇 개 사이클이 진행되는 겁니까? 바로 4개의 사이클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듯해도 따로따로 하나씩 뜯어놓고 보면 아주 단순한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암석, 여러분 암석학을 전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록 사이클은 지구적 규모에서 지형 사이클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사이클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가지고 암석에 대한 개념을 좀 명쾌하게 머릿속에 넣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암석까지 아마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암석까지 해서 보충 강의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잘 보고 한 학기 고생했고 또 방학, 여름방학 잘 보내고
2학기 때 건강한 얼굴로 만나기로 합시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